자, EBS 수능 특강 갈래복합 9강 하고 1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7, 8강부터 계속 쭉 찍고 있죠. 이게 뒷부분이 짧아서 좀 금방금방 끝나요. 자, 9강하고 10강 한수마, 세한수마 이제 사서시조고요. 수심, 시름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칠 줄 모르는 삶의 시름. 아유 답답하다 라는 얘기인데, 이 답답하다란 얘기를 마음속에 문을 여는 걸 통해서 조금은 재미있게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한수마 세한수마라는 작품이고요.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도 사설시조고, 기원, 기도드린다, 님과 사랑이 영원하길 기원하는 그런 굉장히 솔직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한수마라고 이제 말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은 사람이 아닌데 의인법을 써서 한수마, 새가 가느다라는 뜻이거든. 이 가느다라는 한수마,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도대체 틈이 어디 있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한숨이 가득하게 만드느냐.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런 한의 정서를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창문의 종류를 이렇게 열거했어요. 그냥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스의 뚝딱,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설시조들 보면 저번 시간에도 님이 오마 학원을 해서도 뭐 월엉중창 같은 음성상징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생동감이 막 들겠죠.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스의 뚝딱, 음성상징어 써서 생동감. 박아서 용고북 거북이로 수기 채웠는데, 내가 이제 다 수기 이것도 음성상징어예요. 수기 이제 못 들어오게 다 묶어놔 버렸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창문을 병풍인 줄 알았어. 병풍처럼 내 방의 문을 덜컥 접어서 족자인 줄 알았어. 내 마음의 문을 족자처럼, 족자 이렇게 그런 말리는 그림이거든. 떼굴떼굴 다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접고 말아버려서 그 틈으로 들어왔니? 야, 언지 한수만 네가 온 밤이면 잠을 못 자겠어. 밤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 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모시 그 실이야, 그 린넨 모시메리 할 때 실을 이리저리 삼아다가 이렇게 삼는단 말이, 여기서 이리저리 삼는단 말이 이걸 이렇게 그 새끼줄 꼬듯 꽈서 실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실을 만들어 두루 삼아 감아다가 이렇게 실을 계속 만들어다가, 만약에 이제 모시를 하다가 가운데가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노치야. 호치 단수노치. 예쁜 여성을 얘기하는데, 그 흰 이와 붉은 입술, 예쁜 나의 입술로 침을 묻혀가면, 우리 실을 이렇게 바늘에 넣을 때 이렇게 침 묻혀서 하잖아. 침을 묻혀서 이빨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섬섬옥수, 내 예쁜 손으로 마주 비벼서, 내가 이렇게 마주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 모시를 도치법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을 막 하다가 실을 하다가 실을 이렇게 막 비비다가 이렇게 막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실을 계속 이어서 만드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우리 사랑도 만약에 끊어지면 요 실처럼, 그럼 우리의 사랑과 모시를 대응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끊어질 때 모시처럼 다시 잊고 싶어. 님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잊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평민들의 그런 러브에 굉장히 적극적인, 너무나도 예쁜 그런 사설시조이지 않나, 적극적인 시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사설시조인데 시집살이에 관련된 고충을 잘 얘기하고 있고요. 해석이 어려워요. 얘가 한자를 좀 쓰고 해서 해석이 조금 어려우니 이 작품은 해석을 조금 잘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은 사설시조고, 호감을 느껴 이성을 맺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되게 이것도 진솔해. 그래서 조선 후기에 되게 진솔한 그런 마음들을 잘 표시했다
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말이 이게 옛날 말들이 많아가지고 잘 해석이 좀 어려우니 잘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집살이에 관련된 얘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갈구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며느리를 싫어해서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싫어서 막 부엌을 막 치고 막 빼굴빼굴 구르고 막 나 쟤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집살이 좀 적당히 하세요. 빚 대신 받아온 며느리예요? 돈을 주고 사온 며느리요? 그런 며느리 아니라 남편이 당신네들이 결혼시키고 남편이 좋아하는 며느리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왜 시집살이 시킵니까? 밤나무의 썩은 등에 회초리가 나온 것처럼, 자 여기서 회초리는 회초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무가지거든. 그러니까 밤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무가 썩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 나온 것 같은 알살피신 여기 있어요. 앙상궂은 시아버지.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게 뾰족하고 회초리처럼 길고 되게 매워. 그러니까 손이 맵다 이런 말 할 때 매워. 자, 그다음에 햇볕에 바싹 마른 소똥처럼 돼종고스는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말라버린. 그러니까 졸라 깐깐한 바짝 마른 그런 까다로운 시어머니. 그리고 3년 동안 엮은 아주 이제 촘촘하게 엮은 망태, 이제 가방 같은 거야. 그런 주머니에 새 송곳을 넣으면 그게 되게 뾰족한 속옷이면은 그 3년 동안 엮은 주머니라고 해도 그걸 뚫고 나오겠죠.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롭고 존대 깐깐한 시누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야. 그 드라마 생각하면 돼. 시누이, 당피 같은 밭에, 좋은 밭이야 당피가. 좋은 밭에 돌피, 이거는 안 좋은, 품질이 낮은 거야. 품질 낮은 곡식 같은, 그러니까 좋은 밭에 품질이 낮은 곡식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나오면 진짜 병신 같겠죠. 그러니까 병신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별 좋지도 않고 샛노란 그런 오이꽃 같은 핏똥을 넣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아, 맨날 설사해. 그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 시어머니 당신의 아들, 남편을 두고 그러니까 완전 막 안 좋은 거지. 막 시아버지는 매섭고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시누이는 날카롭고 날 갈구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못나고 병신이야. 맨날 써서하고 하나 두고 건밭, 좋은 밭이야. 기름진 밭에 맥꽃처럼 예쁜 며느리를 왜 나빠하시냐 라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조선, 이제 옛날 조선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지금은 막 조선 후기고 막 하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왜 나빠하시는가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다음에 저기 흰옷 입은 사람,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아이 얄밉다. 그치? 이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얄미운 게 아니야. 반어법이야. 아주 그냥 얄미워.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바삐 가로질러 뛰어가는데 내 서방님이었으면 좋겠구나. 진실로 내 서방님이 만약에 안 되면 친구의 서방님이 돼서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럼 곁에 두고 볼 수라도 있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나한테 눈 한 번 돌려주지. 눈 한 번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 앞으로 슉 뛰어가 버리니까 그냥 아이고 얄밉다. 근데 진짜 얄미운 건 아니지. 좋아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솔직하게 표현한 그런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평역에서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사평역에서가 먼저거든요.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이제 보고 임철우가 사평역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사평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화 소설이 뚜렷한 주제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뭔가 되게 딱 뚜렷하게 하나가 빡 있는 그런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냥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그런 소시민의 애환과 거기에 관련된 시는 동정이나 연민까지 나갈 수 있어요 라는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음, 뭐 일단 임철우의 사평역과 이제 비교를 하면 공통점은 분위기나 뭐 주제나 그런 시에 등장하는 소재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시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시적 화자가 잘 드러나는데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고요. 그 정도 차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당연히 소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이 묘사를 해놨겠죠. 등장인물도 많고. 사평역에서 하는 곽재구의 작품입니다. 이 사평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냥 가상의 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간이역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급행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X를 타면 A, B, C, D, E 역이 있으면 KTX는 이렇게 A하고 E역만 서요. 그러니까 빨리 간단 말이에요. 엄청 이제 슉 하고 가버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싼, 뭐 지금 뭐 새마을 같은 경우는 A, C, E 이렇게 쓰죠. 그 옛날에 진짜 싼 뭐 그런 뭐 비둘기호나 막 무궁화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평역은 다 쓰는 이런 B 같은 역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이제 작은 역인고 이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세 가지 기차가 있으면 가장 싼 열차를 타려고 하겠죠 이런 거. 이제 가난한 그 소시민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차는 좀치 오지 않았다. 사평역이라는 소설도 시작을 이렇게 해요. 똑같이 막차는 좀치 오지 않았다. 막차까지 뭔가를 하다가 이제 겨우 막차를 타는. 근데 오지 않아. 왜? 연착됐거든.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눈이 내리거든요. 눈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기차를 연착시켜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합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피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소재인데 톱밥 난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톱밥 난로 요만한 통에 양철통에 톱밥을 넣어가지고 불을 만드는 그런 난로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를 콜럭이고 금음 이게 달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달이란 말이야. 약간 소멸의 이미지와 되게 작고 외롭고 작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몇은 또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에 던져 주었다. 자, 톱밥에 불빛을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톱밥을 더 넣어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약간 좋겠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톱밥 난로에 톱밥을 던져주는 행위는 연민과 공감을 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이거는 공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색채 대비라고 돼 있고 공감각이라도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불빛이 적신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각을 촉각하였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되게 힘들게 사는 거죠. 산다는 건 때로 술에 취한 듯 한두룩 불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된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는 건 힘들어. 그리고 그냥 견뎌야 돼.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의 담배 연기 속에 그러니까 되게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 그냥 담배만 태우는 그런 연기 속에서 싸락싸락 눈꽃이 쌓이고 그래 지금 모두들 눈꽃에 귀를 적신다. 여기도 시각을 청각한 거고요. 눈꽃 여기서 이제 눈꽃은 우리를 좀 위안을 주는 그러니까 뽀독뽀독뽀독 이 소리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냥 예쁘다 정도에서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래서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죠.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인데 자 눈이 이 모든 것들을 낯설음도 뼈아픔이 눈이 얘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이런 것들을 숨겨버리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숨겨버려서 우리를 좀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단풍잎 같은 몇은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자, 유사한 구절을 여기서 이제 반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에 관련된 연민과 애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평역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제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켓을 들고 나타난다. 바켓 속에는 톱밥이 들어있다. 이제 역장이 이제 이게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갖다 놨겠죠. 주위에 고생하십시오. 농부가 언론 인사를 차린다. 그의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 논술은 이제 순수하죠. 역장은 사실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멀려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뒤쳐지는군요. 역장도 이제 어쨌든 농부를 뭐 자기가 잘못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말을 해서 서로 좀 이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배려하고 동정하고 눈이 오니까 그러죠 하고 너스러운 소리에 농부가 덧붙인다. 역장은 여기서 이제 눈은 이 앞에서는 서정적인 분위기로 주고 뭐 위안을 주는 존재일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한 장애 요인 정도로만 작용을 합니다. 역장은 난로 뚜껑려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많이 남았다. 바켓을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 넣은 다음 바켓을 다시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이야기, 농사와 물가 이야기, 얼마 전에 새로 갈린 면전과 머지않은 읍내에 생긴다는 종합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가 이어진다. 처음에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은 음울한 표정에 젊은 사내만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채로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조금 좁아졌고, 그러니까 대합실의 사람들이 이게 추우니까 난로를 기점으로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쪽으로, 보퉁이 짐이야 짐, 짐을 한쪽으로 집어넣는다. 보퉁이에는 한 그릇 굴비.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 이제 사내가 나오는데 사내는 감옥에 갔었어요. 그런 사상범 같은 걸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감옥 동기인 허씨를 만납니다. 허 씨는 사형수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사내가 나올 때 허 씨가 어이 자네 나 사형수라 못 나오니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서 안부를 좀 전해주게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가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가서 안부를 좀 전해주겠네 하고 나오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 이제 굴비를 한 마리를 좀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사평역에 내려서 노인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허 씨의 엄마죠. 노인. 이 노인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죠. 뭐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굴비 한 두릅 그리고 낙고 때 묻은 내복 따위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내는 벽돌담 저쪽에 세상에 가지고 나왔죠. 감옥에다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벽돌담. 선생은 양촌린 사시오. 늙은 역장이 중년 사내에게 물은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못 만나고 가는 길입니다. 누굴 찾으시는데요? 말씀해 보시구려. 이 동네 내가 나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아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강하게 퍼져오르고 역장은 난로 뚜껑을 닫고 한 산도 담배죠. 담배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운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에서 굴비를 샀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인쌀밥에 잘 구운 굴비가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을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는 자신이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앵산꾼에게 두릅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 않은 가장 좀 저렴한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새벽 사평역에 내려 허씨가 알려준 대로 산골로 들어갔다. 하지만 허씨의 노모는 만날 수 없었다. 죽은 지가 이미 5년도 넘었다고 한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고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사내는 사제의 미시에 빠져나가 허탈감을 맛봤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 이야기를 병렬식으로 이 소설에서는 제시를 해요. 이게 병렬식 구조인데 병렬식 구조를 쓴 소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 얘기할 때 병렬식 구조를 하기 위한 예시로 되게 적합한 소설이에요. 그냥 인과관계 없이 이야기 내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푸른 옷에 쌓여 푸른 옷, 이게 사형수들이 입는 옷이 푸른 옷이거든요. 죽음을 맞이할 때 늙은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등 뒤로 놓고 돌아서려고 하니 사내의 그 마을에 자기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고향은 본데 이북이었지만 빈한통의 가족들과 헤어져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충략.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밖에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 기적 소리다. 아,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비내며 짐을 꾸러미 닳고 플랫폼을 여며 종종 친다.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비치도록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들 앱쇼 저거 특급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급 열차는 이제 산업화도 상징을 하지만 이제 부자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있고 이제 부자들의 삶이 있고 부자들은 특급 열차를 타요. 그래서 언제나 빨리 가죠. 서민들은 완행 열차를 타요. 그래서 언제나 늦게 가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살짝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다시 문을 닫더니 플랫폼으로 사라진다. 참, 그렇게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사람들은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뚱뚱이는 짜증스럽게 내뱉었고 안학년들은 욕직을 섞어가며 둘둘댔으며 노인은 기침을 했고 농부는 이번에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에 돌아갔고 미친 여자가 나있어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고 엉덩이를 주저앉는다. 그 사이에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은 미라 같은 영상의 꿈속에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이렇게 되게 현란하거든. 이게 막 그 기차 안이 되게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급 부자들 이내 사라져버리고 맞는다. 사위는 아까처럼 조용해졌고 창밖으로 치료 거들의 잽싸를 자리에 돌아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의 늙은 역장은 손전등 불빛만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가 망막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로웠다 소리 없이 쓰러져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이거 아까 시에 있었던 얘기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청년은 자신의 미래에 관련된 생각과 삶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듯 방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무지향적이죠. 그것은 마지막에 닿는 곳이 어디쯤일까? 그런 뜻없는 질문을 던지며 청년은 깊숙하게 가라앉는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다. 자, 인증번호는 1503.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의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한 시간 1시간 반쯤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가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다. 창밖에는 싸락싸락 송이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해가 톱밥날로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어내고 있을 뿐. 자, 그래서 여기서 눈은 연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연착시켜주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문 채 성냥불을 댕기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본다. 노인이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도 서울 여자도 춘심이도 저마다 손바닥에 불빛을 적셔두고 망연한 그냥 있는 거야. 고단하니까 말도 하지 않는다. 저만 졸로 떨어져 있는 미친 여자도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엔 톱밥이 뛰어오른다. 아유, 산다는 게 뭔디 하면서 삶에 관련된 성찰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이 뒷내용을 보면 여기 나왔던 뭐 노인이나 대학생이나 안학이나 서울 여자나 춘심이가 각각 대학생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 관련돼서 병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평역 라는 소설입니다. 10강이고요. 다음 강에서 만납시다.